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4월 10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그 아침에는 뭐 저기 전주에 좀 갔다 왔어요. 전주에 이제 거기 한 이제 보험사, 예, 거기 이제 지점장 되시는 분들 그 이게 연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좀 약간 특별 강의 형태로 요새 뭐 금융시장이나 뭐 전 세계 경제, 뭐 주식 이런 거 이제 강의해드리고 왔는데, 와, 근데 정말 제가 이제 놀란 게 너무 열정적이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히려 또 제가 또 좋은 기운 받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른 시간에도 그렇게 열심히 또 배우려고 하시고, 예. 근데 거기가 전주역에서 꽤 멀더라고요. 예, 이 택시 타고 가는데 한 3-40분 걸려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KTX 타고 좀 오늘 저도 좋은 기운 얻고 이렇게 서울로 왔고, 그래서 지금 한 4시가 좀 넘었는데 지금 이제 방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못 오른 기업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오른 거는 좀 빠지고 철저하게 소외받던 기업들이 뭐 사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뭐 계속 한쪽만 갈 수는 없는 거고, 예, 이렇게 또 순환하고 또 순환하고 이러면서 가주면 사실 좋죠. 예. 근데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제 일방적인 그 2차전지 업종들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그게 조금 이제 바뀌면서 그 못 올랐던 기업들이 좀 순환을 해서 뭐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소외받았던 분들은 오늘은 좀 좋은 날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가 많지는 않은데 한번 제가 이제 아까 KTX에서 한번 읽어본 것들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제 반도체 중국 생산 능력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기아가 이제 어제 그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생산 능력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현대위아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기아가 PVV 목적 기반 자동차라고 하는데 그 공장 착공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예, 여기 자료가 있고, 현대차 그룹이 또 국내 전동화 투자 재확인했다. 요거 이제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SKC, 덕산 테코피아, KTNG, 또 아바텍에 어제 시설 투자가 있었고요. T-로보틱스, 요 두 개는 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어요. 그 내용 한번 알려드리고, 제이오 우리 이제 익숙하죠. 공부해봐가지고, 도전제 CNT, 그 식자재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장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요게 어젠가 그제 나왔는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읽어가지고 아까 그 KTX에서 읽고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메모리 생산 능력이 지금 줄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규제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중국 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공장들이 있는데 이걸 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아마 축소를,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의 규제 때문에 그렇고요. 생산 능력을 높이기는 어려워요. 이미 규제를 이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장비를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장비를 주니 많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10월에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우리 한국의 좀 기업들이 피해 없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미국이 뭐 그건 결정할 문제겠죠, 사실 또. 그래서 일단 삼성과 하이닉스가 예전처럼 뭐 공격적으로 생산을 하는 건 투자도 어렵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업황을 떠나서라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공급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이슈가 뭐 이게 쉽게 해소될 건 아니니까 좀 오래가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엔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 그 뉴스 보셨어요? 워런 버핏이 그 TSMC 지분을 샀다 팔아버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래요.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걸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대만은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 TSMC 공장이 큰 게 있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결국 지금 중국과 대만을 들러서 옛날에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항상 우리 한반도가 항상 그 화약고다 이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들리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요새 뭐 중동 또 저기 러시아 이 대만 이슈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은 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휴전 중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미사일 발사하고 이러면은 항상 외국인 주식 팔고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관심이 어쨌든 저쪽으로 가 있어요. 대만 쪽으로. 그래서 워런 버핏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반도체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요, 중국 부품을 공급을 받길 좀 원치 않나 봐요. 그 중국의 ODM 회사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중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제품 공급 비중을 줄여달라. 그리고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노트북 포함한 글로벌 PC 업체들도 중국 내수용과 중국의 수출용. 예. 그래서 그리고 또 OEM 업체들한테 생산 라인을 중국 외로 빼달라. 그러니까 중국에 생산하는 것 자체를 받길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낸드 공장 가동 승인을 받긴 받았지만 128단 제품이 향후 200단 이상 낸드와 경쟁은 사실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133단 정도로 맞춰놓고 여기서 좀 생산 최적화하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 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최신 공정은 못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중국의 생산 능력 비중이 점점 줄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뭐 글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이걸 대체할 또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또 숙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에서 이 공급망이 어쨌든 반도체마저도 점점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적어주신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삼성의 이문영 이제 강희진 연구원님이 현대차 아산 공장 이후로 29년 만에 국내 신공장 투자를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생산 능력이 이제 20만 대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하고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2년에 기존 차량 기반의 파생 모델인 니로 플러스와 레이 MUV 1인승 밴입니다. 밴. 예, 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PBV는 목적 기반인데요. 한마디로 나는 렌터카를 하는 내가 사장님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저기 그 VIP, 예, VIP들만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차들만 딱 만들어 주고요. 예. 나는 유치원생들을 그 태울 수 있는 그 차를 원한다.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가능해요. 맞춤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비자 대상이라기보다는 기업이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 목적에 맞는 차를 만들어 달라. 나중에 근데 소비자가 나 이렇게 만들어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맞춤형, 맞춤 양복 같은. 근데 지금 이제 큰 기업 위주로 하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밑에 있죠. 밑에 플랫폼은 현대모비스 같은 게 만들어주거든요. 현대모비스가 플랫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그 위에 껍데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를 이제 덮는 이런 뭐 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퍼바디는 고객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2030년에 그걸 1위로 목표로 하고, 그러니까 기아가 참 요새 주가가 잘 가요. 그리고 기아는 전기차 흑자 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테슬라랑 둘밖에 없어요. 현대도 아직 적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서비스 매출도 가능하고, 그래서 기아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 이유가 역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성장 효과가 26년 기준으로 한 3% 정도는 더, 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현대차 울산 아산 공장 이걸 이제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 중에 있고, 기아는 광명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전기차 생산 능력이 23년에 지금 60만 대인데 30년에 151만 대로 증가하겠고, 이 중에 151만 대 중에 30만 대 외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있죠. 그 내연기관차 만드는 그 공장에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30만 대 외에는.
그리고 PBV 공장은 셀 방식으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셀 이게 파트를 나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효율을 높이겠다. 이거 왜냐면 맞춤형으로 가니까 하나의 모델을 대량으로 만드는 방식이면 컨베이어 벨트가 좋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게 하는 건데 다양한 모델을 만들려면 저 셀 방식 각각의 예, 제조 공동 라인을 다르게 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현대모비스가 수혜를 받겠죠.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의 플랫폼 이 밑에 배터리 들어가는 쪽 있죠. 이 플랫폼을 다 만듭니다. 예.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또 현대위아는 이런 이제 시설이나 로봇 같은 거 만들겠죠. 예. 예전에 한번 유중 연구원님이 언급해줬잖아요. 보고서에서 현대위아. 그리고 램프 업체 SL. 전기차에는 100% 다 LED가 채택돼요. 그래서 SL도 전기차 시대가 오면 좋은 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LED가 또 앞에가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앞에 그 전기차에는 이 열을 배출하는 그 통풍구가 필요가 없잖아요. 엔진이 없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LED를 이렇게 박는 거죠, 하나씩. 아주 예쁘게. LED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SL도 작년 한번 충격을 크게 받았었지만, 예, 그리고 이런 이제 흐름들은 좋게 작용할 것 같고, 또 바디 업체인 그 성우하이텍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의 김기현 연구원님은 현대차 그룹 주가 전일 오늘도 좋았잖아요. 오늘 뭐 현대차, 모비스 뭐 다 급등했고, 예, 근데 이제 투자 계획에 있어서 그 기존에 발표한 거 대비 작년에 이걸 발표한 게 있어요. 미리 한번 작년에 큰 그림을.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엄청 증액된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기 급등에 대한 일부 되돌림은 있을 수 있다. 주가 상승하고 약간 이제 단기 막 이런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말자는 의견이고 저도 동의를 해요. 예, 막 이런 투자 발표했다고 막 또 급등해서 또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크게 봐야죠. 크게 보는 거니까 설사 좀 흘러내리더라도 뭐 이거 가지고 사고 팔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 오히려 뭐 자동차 쪽은 여전히 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요 일단 너무 싸죠. 예, 주가가 밸류가 너무 싸니까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실적이 언젠가 꺾일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동차가 참 이게 투자가 어려운 게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참 이게 억울하죠. 아니, 돈 아무리 벌어도 앞으로 꺾일 걸 미리 걱정해서 주가 가지도 않았고 못 갔잖아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퍼포먼스가 잘 아직은 안 보이고 그냥 완벽하게 이 과도기입니다 현대차. 근데 이걸 넘으면 레벨업을 하겠죠. 아니 지금 이익이 도요다에 육박하고 있어요. 현대차랑 기아 합치면요 도요다랑 큰 차이 없어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시가총액 차이는 아직 큰데. 예. 그러니까 아직 현대 기아가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에서 그걸 보여준다면 밸류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상반기에는 완성차 중심, 완성차가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 하반기는 부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슬로우해질 걸로 봐요. 차량 가격도 그동안 높았지만 조금 이제 정상화 될 거고, 근데 그 반대편에 이제 부품준 좀 안 좋았는데 하반기는 또 생산도 정상화 더 되면서 부품이 낫지 않냐 이런 좀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다 같이 가니까 사실은 예. 저는 뭐 다 괜찮지 않을까. 단 오를 때 추격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분명히 또 흔들립니다. 어느 시점에서 또 슬슬 지지부진할 거고. 우리 작년부터 현대차 많이 봤잖아요. 현대차 뭐 기아, 모비스, 뭐 만도, SL, 뭐 화신 이런 기업들 보면 계속 갔나요? 중간에 한 번씩 폭락이 나와요. 뭐 이유가 어찌됐건 그럴 때 사신 분들이 다 수익 냈잖아요 지금. 그죠? 현대차 16만원, 기아 6만원대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무서워서 도망가신 분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신 분들. 그때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정말 최악이었죠. 주가만 보면 그냥. 근데 이렇게 싼데 여기서 이거를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왔고, 단 오히려 오를수록 냉정하게 또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SKC는 실적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읽어보니까 동박, 화학 다 실적 부진으로 1분기 적자날 것 같아요. 2분기에 흑자전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는 걸 선반영을 좀 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24년, 25년 이 이유를 보고 막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년부터 우리 함께 배우기에서 SKC를 한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때 반도체 글라스키판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함께 배우기 우리 동박 시간에 제가 SKC는 따로 빼가지고요 한번 강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요게 들어가요. 저도 읽어보니까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글라스키판이 쓰임새도 되게 많고 인공지능 반도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동박이 좀 문제인데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상반기는 좀 부진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1분기 비수기 이후 2분기부터는 조금씩 살아나고 아마 하반기에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제 가동을 하면요. 이게 좋은 점이 전기료가 싸요. 이게 핵심 포인트죠. 전기료가 싸지니까 비용이 주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면 지금을 우리가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반기 보고 하니까. 그럼 만약에 흘러내린다면 또 기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전기료가 5-60% 하고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좀 잘 못 가는 건 일단 아무튼 동박 기업들 실적 안 좋은 거 아니냐 막 이제 자꾸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거죠. 그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SKC도 요새 좀 부진해요. 또 내려오죠. 예. 근데 저는 오늘 이제 2차전지가 너무 안 좋았죠. 그렇지만 SKC가 뭐 오른 게 없잖아요. 예. 지난 1년 반을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좀 기회가 또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2차전지 내에서는 수혜주인데 그 이유는 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시간 가지고 여유 있게 대응하시고 덕산테크피어는 이게 그때 우리 전에 함께 배우기 할 때 그 함께 배우기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게 기업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그 어떤 기업인지 팍팍 떠오르더라고요. 덕산테크피어 원래 OLED 제가 소재 3관왕이라고 그랬죠. 소재 3관왕 금운동. 그래서 OLED 반도체 2차전지 3개 다 한다. OLED 덕산 네오룩스에 들어가는 그 발광 소재 원재료를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반도체는 전구체 중요하죠. 요새 뭐 하이K, 로우K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소재들 만드는 전구체 만드는 기업이고 중요하죠. 요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많이 간 것처럼 덕산도 그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핵심은 2차전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전에 우리 그 공시 봤잖아요. 전에 공장 만든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국에서 생산이 시작이 되고 근데 미국 공장은 조금 더 시간은 걸려요. 근데 미국 공장도 25년인가 아마 그때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도 전액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혜가 장기적으로 한마디로 덕산테크피어는 소재 쪽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런 걸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까지 해서 다만 이제 비용은 들어가니까 실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직은 비용 부담 때문에. 그리고 삼성 낸드 투자, OLED, 전해 이런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좋아지면 반도체 받죠. OLED도 아이패드 나오죠. 25년엔 미국의 전액 공장 완공되죠.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죠. 이 덕산 일렉테라가 전액 관련 기업입니다. 자회사. 그래서 미국에 지금 공장 증설하고 있어요. 전액은 부품입니다. 부품. 전기차 부품이라 배터리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돼요. 예. 그 분리막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그렇게 간 이유는 중국 회사가 못 가거든요. 그리고 분리막이 공급이 부족해요. 미국에 생산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WCP도 있고 이 두 개 기업이 분리막에서 큰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전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액은 덕산테크피어도 아직은 만들진 않았지만 차후에 그리고 엔캠이 가장 대장주죠. 근데 엔캠은 좀 블록딜한 것 같더라고요. 대주주가. 그러니까 엔캠은 좀 다 좋은데 저 수급이 좀 꼬여요. 한 번씩. 대주주가 블록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 기업은. 생산 능력도 좋고 한데 그래서 오늘 빠진 거는 펀더멘털보다는 아마 최대주주 블록딜 때문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거 말고 가장 대표적인 게 동아기업도 있죠. 전에 가면 가장 유명한 이제 동아기업도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 네, 솔브레인 홀딩스도 얘가 가장 저평가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전의 액은 아닌데 전의 질이죠. 우리 전의 액이 뭐라 그랬어요? 커피. 근데 커피를 만들려면 커피 그 원두, 물, 그다음 거기에 시럽 같은 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커피 원두 아닙니까? 커피 원두인 전해실을 만드는 회사가 첨보죠. 기억나세요 이게? 예.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전액 시장도 좀 커지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사실 단기간에. 예. 그래서 좀 조정 나온다.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오늘 폭락을 했잖아요.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KTNG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실적이 좋다 이게 아니고요. 실적도 아마 기대 이하일 것 같고 부동산 쪽도 있으니까. 근데 배당은 앞으로 늘려줄 것 같고 자사주 소각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홍삼 있죠. 이제 리오프닝 하니까 면세점 같은 데서 홍삼도 잘 팔리지 않을까. 중국 법인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KTNG가 한참 좋다고 언제 그랬는데 다시 다 원위치 돼 버렸어요. 보세요. 원상복구. 그러니까 이런 이 대표적인 고배당주죠. 고배당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슈 때문에 또 빠져요. 그러면은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셔가지고 안 가면 배당 받고. 지난 한 1, 2년은 그렇게 했잖아요. KTNG는 사실 2년 동안 안 갔거든요. 주주 행동주의로 한번 급등. 이게 웬 주주 행동주의? 정리. 그죠? 그래서 저기 10만 원까지 갔다 왔고 은행하고 비슷해요. 다시 지금은 급락. 그래서 또 모아가고 또 어떤 이벤트 생겨서 또 쭉쭉쭉 하면 또 정리해주고. 약간 그런 거죠. JB금융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좀 특징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JB금융주죠. 이때 흥분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반대로 급락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바텍은 이제 메리츠의 양성수 연구님이 목표 조건, 이거 좀 생소하시죠? 뭐 하는 회사냐면, 저도 이렇게 아바텍은 잘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이게 읽어봤어요. 전자공시 들어가면 사업보고서 있죠. 읽어봤더니 MLCC랑 그 전장용, 산업용, 전장용은 자동차하고요. 산업용은 어딘지 아세요? 태양광. 이쪽에 들어가는 MLCC. 이거 증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이따 설명해드리면 증설은 2단계고 1차 투자분은 올해 11월부터 이미 한 거. 이번 건 2차 투자분 같아요. 그래서 내년 10월 30일에는 풀 캐파를 완성을 해서 총 6억 개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MLCC. 지금 현재 월 0.8억 개, 8천만 개 만들어요. 현재. 근데 올해 연말에는 4억 개, 그 다음 6억 개. 이게 다 돈으로 잡히는 거죠. 그죠? MLCC. 그래서 추정치를 좀 올려버렸습니다. 매출액 추정치를. 그리고 태양광 쪽에 들어가는 인버터라고 있거든요. 이 전력을 인버터가 이제 그러니까 직류를 교류를 직류인가, 아무튼 이게 이 전류의 흐름을 좀 바꿔주는 거죠. 직류 교류 이런 걸로. 근데 거기에 MLCC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전자공시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 최대 태양광 회사에 그 납품을 해서 공급 계약 체결했다. 그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 아까 잠깐 읽어보니까.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쓴대요. 이 MLCC를. 그래서 이 부분도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는 25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용은 지금보다는 25년을 보고 저 투자하는 거죠. 옛날에 대덕전자 기억나세요? 대덕전자가 플립칩 BJ 한 21년인가 20년에 투자해가지고 주가 엄청 올랐죠. 나중에 결국에 1년 후에 올랐어요.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기업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덕산 테코피아도 옛날에 투자했다가 이제 막 뒤늦게 좀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회사가 하는 게 OLED 있죠. 장비 만들어요. OLED 얇게 해주는 두께를. 그 식각 장비 있습니다. 슬리밍이라고 해요. 그 표현이. 코팅도 해주고 보호해주는. 그것도 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제 아이패드에 OLED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맥북에요. LG하고 삼성에 아마 글쎄요, 동시 납품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OLED 시장 스마트폰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슬리밍, 요거 이제 글라스를 여기 보세요. 요 파란색
요게 원래 글라스가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반으로 날려버립니다. 얇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쇄 프린팅을 해가지고 얘를 보호해줘요. 요 두 가지를 해요. 신규 사업으로. 예. 여기 전자공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S사 태양광 인버터 응용 처벌 출하량. 제품 출하량 늘어나죠.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전환사채나 다 찾아봤습니다. 전자공시 들어가서 하나씩 다 찾아봤어요. 전환사채 없어요. 희석될 주식도 없고 현금 기업이에요. 오히려 순현금. 재무구조도 좋아요. 그리고 차트 보니까 1년 내내 그러니까 이 아바텍도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많이 빠졌죠. 그죠? 여기 이때 한번 올라가가지고 싸지는 않아요. 지금 뭐 실적 대비해서 싼 건 아닌데 주가도 충분히 눌려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어떤 전문가, 어떤 유튜버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이거 괜찮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누가 이런 얘기 했더라.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그건 축하드릴 일인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고요. 예. 아마 그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만약에 지금 아바텍을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업 보고서 보고 모르면 내일 전화도 해보시고 증권사 보고서도 찾아보고 전환사채 있나? 저는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는 산업인지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안다고 뭐 이거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그렇게 주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아니잖아요. 우리 경험 다 해봤잖아요. 운 좋으면 수익은 나지만 주식주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아바텍이란 기업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직접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머릿속에 이게 생각이 안 된다.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본인이 이해를 해요. 근데 만약에 KTNG 좀 쉽잖아요. 내가 이해를 했어요. KTNG. 평소에 관심도 있어요. 이렇게 싸졌지? 그러면 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해도 이익 나도 이거는 다 여러분 경험이 돼요. 내가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바텍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최대한 설명해드렸지만 포인트를 여러분 스스로가 꼭 한번 되짚어 보시고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정말 100명 중에 5명만 주식투자에 성공한대잖아요. 막 통계 보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대부분. 예. 왜 누구나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뭐 공부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요. 저도 아까 이제 KTX에서 이제 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적는데 막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서 노트북 그어놓고 하려니까 이 타이핑도 잘 안 되고. 예. 힘들어요. 힘들긴 하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겪으면 또 레벨업 되는 거죠. 실력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많은 오늘도 많잖아요. 몇 개. 이 중에 딱 하나라도 나는 오늘 아바텍만 한번 이번 주에 공부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제대로 하나라도. 예. 아니면 나는 이제 이 다음에 T 로보틱스 한번 공부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자기 공부를 꼭 좀 하셔서 예. 자기 판단하에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 보시고 지금 좀 싸 보인다. 요거 좀 해서 이제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습관 들이시면 되게 괜찮아요. 진짜 오래 갈 수 있어요. 예, 단단한 투자자가 되고 안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좀 3,000% 빠졌는데 아까 제가 이제 내려가지고 KTX 타고 전주 그 연수원에 가는데 한 보험사에 역에서 한 40분 걸려요. 근데 처음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근데 한 15분 20분 타니까 갑자기 멀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멀미를 좀 하는 편인데 이렇게 뒷자리 타면 왜냐면 이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죠? 내가 운전을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운전할 때 혹시 멀미하세요? 예. 저도 제가 운전할 때 멀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조수석에서도 멀미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기 뒷자리 타면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뭐냐면 내가 차를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차를 통제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방향과 이 차가 이 미스매치를 하잖아요. 그럼 뇌에서 이제 그 신호가 나오면서 그 멀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근데 내가 통제를 하면, 그리고 옆에 내비가 있으면 절대 멀미 안 합니다. 또 집중도 하게 되니까. 이 똑같은 거야. 주식 투자도 내가 T로보틱스를 제대로 알고 아바텍을 알아요. 공부를 했더니 덕산테크코피아도 알고 제이오도 알고 이러면 주가가 급락할 때 되게 단단해요. 아 이거 나 알아. 괜찮아. 예. 이거 뭐 오늘 뭐 수급 안 좋아서 빠지는 건데 뭐 어쩌라고. 난 가져갈 거야.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뒷자리에 단 저처럼 멀미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세워달라 그럴까? 예. 머리 아파. 막 이제 이러면서 막 흔들려요. 그리고 빨리 좀 택시 내렸으면 좋겠다. 막 이 생각 드는 거죠. 불안불안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자기가 한 기업이라도 알고 투자하는 게 오를 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급락할 때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 T로보틱스도 똑같아요. 아까 아바텍처럼 전자공시가 어제 나왔고 SK 쪽에 요거는 이제 물류 자동화에 필요한 배터리 공장입니다. 자율 이동 로봇. 그러니까 물건을 이동해 주는 로봇이에요. 그걸 납품했어요. 그래서 물류 자동화 관련 기업입니다. 장비 만드는 회사. SK온에. 그래서 무인 운반차를 이게 물류 시장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무인 운반차 있죠. 이건데 이제는 이제 AMR 요걸로도 좀 많이 대체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요게 좀 떠오르고 있나 봐요. 물류 로봇.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떠오르는데 2차전지 스마트 팩토리에 AMR 물류 로봇 수주를 성공해서 의미가 있고 AGV AMR 물류 로봇 개발 업체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동사가 유일하게 2차전지에 이번에 납품을 했대요. 네, 그래서 올해 추가 수주 예상되고 SK온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객사. 근데 SK온이 앞으로 51개 라인 정도 증설할 계획이랍니다. 이거 만약에 다 하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1.5조를 수주받을 수도 있대. 그래서 오늘 상한가 한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 추정이 붙으니까 와, 사람이 놀래버린 거죠. 스마트 팩토리 시장 연평균 10.6% 성장 기대되는데 이 중에 로봇 시장은 물류 로봇은 34%. 2차원지 공정까지 순차적 확대될 거고 해외에는 이런 기업들이 영국의 오카도 유명하죠. 롯데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 로봇 도입 중이고 포드, 독일 벤츠 로봇 도입했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류 이송 로봇. 한마디로 스마트 팩토리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수주 공시 나오면서 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아 괜찮아요. 되게 매력 있는 기업이에요. 단점이 있어요. 전환사채가 너무 많아요. 전체 주식수가 제가 보니까 한 1,5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자공시로 빨리 찾아본 건데 일단 64만 주는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가 있고요. 6,300원. 지금 12,000원이니까 바로 나올 수 있고 올해 11월 18일부터는 167만 주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11월 18일. 그러니까 아직은 안 나와요. 근데 올해 11월엔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가격 6,000원. 전체 주식수에 이거 다 합치면 230만 주니까 적은 게 절대 아니고 또 있어요. 이 주식 선택권이라고 스톡옵션도 준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이게 33만 주가 좀 있고 전환 상환 우선주 있으면 우선주인데 이제 본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127만 주. 그러니까 아쉬운 건 이게 없으면 참 좋은데 편하고 요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이게 올라간다 흥분하지 마시고 저 물량이 나와서 흔들릴 때 그럴 때 저는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보유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물량은 항상 체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오는 DS투자증권의 구성중 연구원님이 이 도전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예, 파우더 CNT 왜 탄소 나노튜브를 쓰죠? 카본 블랙 안 쓰고 도전제가 뭐죠? 전자 이동 통로죠. 전자를 이동할 수 있게 양극재, 음극재 전도성을 높여주는 건데 카본 블랙보다 도전성이 좋아서 기존 대비 그러니까 카본 블랙보다 조금만 넣어도 돼요. 카본 블랙을 이만큼 넣으면 이 TNT 요만큼 넣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부분을 뭘로 채워요?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그럼 성능이 더 좋아지죠. 얘네를 더 투입할 수 있으니까, 얘를 적게 쓰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CNT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 양산 능력, 자금력, 배터리 성능이 기여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다, 제이오가. 그리고 주요 고객사 SK온과 노스폴트인데, 삼성과 LG 쪽으로도 이제 납품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더.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3배. 이 공모가 상단 대비. 그래도 PER 25배니까 뭐 2차전지 25배면 비싸다고 요새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기본 막 2차전지 회사들 막 50배, 60배 넘는 게 막 있다 보니까 네, 비싸진 않죠. 이 정도는. 근데 이 정도도 옛날 같으면 비쌌죠. 근데 지금은 워낙 업종 평균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거. 우리 기억나세요? MWCNT? 예, 다층 탄소나무 튜브. 요게 주력이죠. 그 다음에 SW. 요거 만드는 회사가 러시아의 옥시알인가요? 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것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이 중간에 TW. 이 둘 다 합친 거. 얘가 가격도 싸고, 성능도 괜찮고, 저거를 개발을 했죠. 제휴도 괜찮은 기업이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제이오도 너무 좀 올랐어요. 사실 이게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꽤 많이 올랐습니다. 부담은 돼요. 그래서 오늘 10%가 빠졌군요.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급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비싸긴 합니다. 많이 올랐고 3배 올랐잖아요. 공모가 대비. 그러니까 조정도 충분히 나와주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전지도요. 지금 이제 2차전지 공부 더 해야 되지만 찾아보면요, 많아요, 할 게. 예. 그러니까 2차전지 뭐 우리가 또 공부할 기업도 아까 SKC도 있을 거고 찾아보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공부하셔가지고 이번에 또 조정이 나오면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식자재 마지막으로 식자재 1.0은 예, 이게 원가 경쟁력인 것 같아요. 잘못 쓴 것 같네요. 원가 경쟁력이겠죠? 예. 그죠? 원가 경쟁력이죠. 산업화. 과거 식자재 경쟁력은 이제 물류와 가격이 중요하다. 유통망 확대시키는 이제 전략에 집중을 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덩치를 키워서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건데, 문제는 뭐죠? 예,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죠. 이러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진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안 좋기도 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외식 산업이, 요새 외식은 개인보다는 프랜차이즈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업형 식자재 그쪽에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빕스라든가, 그죠, 아웃백 이런 게 프랜차이즈죠. 이런 이제 기업형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또 재편이 됐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식자재 2.0 이제 제조까지예요. 옛날에 그냥 유통만 해줬거든요. 이 식자재 회사들이 이제는 제조 시설까지 갖춥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유통만 하다가 제조까지. 이 HMR, 밀키트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제 직접, 이렇게 되면 또 편의점 같은 데도 납품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도 갖고, 이 헤게모니가 가격 경쟁력과 물류망, 여기서 이제 제조 능력으로도 전환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가 실버 케어급식, 그러니까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요거 공략에 성남에 제조 라인 설립을 했고요. 아워홈은 CK 라인 증설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조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CJ 프레시웨이는 아예 인수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제품 형태로 이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고, 작년에 고성장을 했는데 참 우리가 현대그린푸드나 CJ 프레시웨이 보면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작년도 보면 이게 뭐지? 근데 실적은 너무 좋은데 좀 아이러니했죠. 피크아웃 올까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리오프닝 따라서 외식 수요, 신규 공급 채널, 상위 업체로 독식, 저마진 채널이 좀 사라지면서 마진율이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이제 작년이 좋으니까 올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마치 자동차 걱정과 비슷한 거죠. 근데 올해도 좋을 것 같다. 그 내용이고, 편의점 포함 가맹점 수가 계속 는데요. 근데 가맹점의 80%가 외식업이라고 합니다. 2019년 4,700개에서 8,900개로 늘었고요. 점점 더 늘어나요. 예. 그리고
올해도 외식 사업 성장할 것 같고 왜냐하면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먹는 수요도 많아요. 집에서 해 먹는 것도 있지만 1, 2인 가구는 이제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나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배달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가죠. 리오프닝 하니까. 그리고 외식업 사업자 수도 72만 8,283개로 옛날 대비해서 1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외식업 규모는 아직 옛날에 2019년을 회복을 못했어요. 좀 남았어요, 계획. 그래서 회복 여력이 있고 또 저희 이거보다 좀 놀랐던 게 군대 급식 시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 잘 몰랐거든요. 군대 급식 식자재 시장이 민간 쪽에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식자재 유통 경로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국방부가 장병의 하루 기본 급식비를 올렸나 봐요. 올린다고 합니다. 15,000원까지 25년. 1일 급식비가 21년에 8,790원인데 이게 올라갑니다. 예산이 늘겠죠. 이게 지난해 1.61조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고 22년 군급식 식자재 수의계약 비율이 그 한 70% 정도 되는데 나머지 30%를 그러면은 저기 민간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830억 규모래요. 적은 게 아니죠. 앞으로 25년까지 5,600억. 근데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25년 이후에는 수의계약 비율이 없대요. 그러면 수의계약 비율이 0% 민간에 다 열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2조 원이 돼요,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위탁급식 식자재 규모가 3.5조인데 전체가 여기에 2조가 붙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괜찮죠. 또 급식 식자재 시장도 재편되고 현대그린푸드가 단체 급식하면서 상당히 성장을 했고 근데 여기가 또 상위 업체들로 근데 점점 뭐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이런 쪽인데 다만 구조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출생아 수가 점점 줄잖아요. 인구가 출생률도 저하하고 일본도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 성장을 막는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단체 급식을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먹는 사람들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형 회사로 이게 오히려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도. 그래서 이런 대형 회사들이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더 독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중소회사들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수가 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조 라인 구축, CK, 이 제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구축을 해서 인프라 투자도 하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식자재 막 손질을 했잖아요. 받아다가 손질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과 인건비 많이 드는데 직접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고 합니다. 오더 이어로 오더 플러스 식품 푸드빵 여기가 온라인 B2B 식자재 주문을 하면은 여기다가 온라인 주문을 넣으면요 저기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식자재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CJ 프레시웨이도 마켓보르라는 회사에 지분을 취득을 했고 그래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매입처를 연결해.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그 식당 주인인데 저기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오더 히어를 주문하면은 식자재 갖다 주는 거죠.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장을 봤지만 안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월 정액 수수료로 하고 누적 거래액이 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옛날엔 전화로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 시장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 탁탁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공급을 하려면 거점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별로 뭐 광진구면 광진구, 뭐 관악구면 관악구, 강남구면 강남구 이런데 딱딱딱 그 있는 거죠. 그 이 유통망들이. 그래서 내가 딱 온라인 주문하면 그 물류 거점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바로 보내주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온라인 시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화 되고 있다. 제가 이거 졸면서 썼나 봐요. 되게 이상하죠 글씨가. 졸면서 썼나 봅니다. 아까 제가 타이핑 치면서 자긴 잤거든요. 순간 졸려가지고. 그래서 딱 티가 나네요. 일단 이제 그렇고 그래서 결론 뭐냐 식자재 1.0, 2.0, 3.0 봤는데 토탈솔루션 이거 다 해야 된다. 물류 이게 가격 경쟁도 있어야 되고 큰 시설도 있어야 되고 제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온라인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다. 아시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 CJ 프레시웨어, 현대그린푸드 또 삼성 웰스토리인가요? 뭐 아워. 근데 이제 비상장이니까 이쪽은
상장 기업 중에 이 두 개를 주목하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그다음에 점유율이 좀 확대될 것 같고 하반기부터 제조라인 증설 및 전략적 구축 고도화한다. 제이팜스와 송림푸드 제조라인 통합을 할 예정이고요. 예. 또 온라인 사업도 투자해놨고 예. 또 동시에 외식업체 수도 좀 그 4% 정도 고객 수도 증가했고요. 현대그램푸드는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범현대가 중심이죠. 그래서 매출 기반이 굉장히 단단해요. 예. 그 해외 법인 또 확대를 통해서 국내 시장 한계성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또 특히 급식 경로 식자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급 이제 제조 라인도 할 것 같고 요거 이제 그래프인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생산자 배송 1차 가공하고 배송한 다음에 도매 배송 외식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식자재 유통 생산지에서 가맹점 보통 옛날에 이렇게 중간 유통상들이 있었죠. 예, 근데 대기업이 이걸 직접 해버리는 것 같아요. 요런 것도 그냥 건너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외식 브랜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맹점, 도소매. 근데 외식업 비중이 높고요. 배달 시장 꺾였죠 사실 확실히. 그리고 급식비가 군대 1인 급식 시장 규모 커지고 수의 계약이 이제 0%로 가면은 이렇게 2좋은 시장이 생긴대요. 그리고 오더 2호로 사업 모델인데 여기 물류 거점에서 주문 받아가지고 유통업체로부터 받고 보내줍니다. 필요한 식당에다. 예. 이렇게 요런 물류망이 아니라 지역 거점에다 집중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한쪽에. 예,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공시는 아까 이제 우리가 보고서 봤지만 어제는 요 그 두 개였던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JB금융지주 정도 있었더라고요. 어제는 여기 한 전무님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그 시장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어쨌든 코스피 올랐고요. 코스닥은 좀 빠졌는데 뭐 좀 쉬어가죠. 가야 돼요. 조금 쉬어야 돼요. 특히 코스닥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눌렀다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야 더 가요. 예. 계단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주식을 좀 샀고 개인은 좀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산 거는 역시 오늘도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주는 정말 아니 포스코 무슨 뭐 외국인한테 잘못 보였나요? 왜 이렇게 팔아요? 예, 근데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은 아주 철강주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철강주라기보다는 포스코 가지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대결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개인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개인이 이겼어요. 보세요. 30만 원 초반부터 샀잖아요. 개인들. 이겼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외국인은 정말 많이 팔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섹터 쪽으로는 건설기계 굴삭기 안 갔잖아요. 오랜만에 갔죠. 그죠? 대창단죠. 여기 박안식 회장님이 또 주식을 샀었죠. 저번에. 내부자 매수 좀 들어왔었고 여기도 그러니까 안 갈 때 투자를 미리 하셔야 이렇게 오늘 같은 날 편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편하죠. 난 오를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근데 그 시점을 좀 모르니까 좀 어렵긴 하죠. 그리고 LS가 이제 9만 원에 거의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오늘도 좋았고요. 오늘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 성우하이텍이 정말 돋보였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게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대장주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2%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 좋았죠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바이오주다 그 며칠 전에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이 보고서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바이오가 들썩인다 움직인다. 그래서 최선호주로 셀트리온 그룹주 적어주셨죠. 근데 진짜 아무도 바이오 관심 없었는데 셀트리온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이동건 연구원님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동차주들 오늘은 모비스가 오랜만에 좀 좋았습니다. 타이어 중에서는 오늘 그 한국 타이어도 좀 모처럼 키 맞추기 했고 그 다음에 완전주 뭐 여기 바이오주 의료기기 오늘 의료기기에서는 이쪽 그 T로보틱스는 의료기기라고 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오랜만에 휴비츠 좋았네요. 휴비츠가 정말 모처럼 좋았습니다. 그 조선주도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가장 저평가돼 있고 바이오시밀러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날입니다.
셀트리온까지 해서 다 동반해서 급등대 보여줘서 좋고요. 그다음 카메라 모듈 쪽도 오늘 좋았고 다 부진했던 섹터들이죠. 그다음에 건설주들도 조금씩 한번 좀 급등했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가고 조선 기자재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형님들 가니까. 오션 플랜트는 풍력인데 오늘 좀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근데 다만 오늘은 2차 전지는 급락했어요. 2차 전지에선 뭐 에코프로가 16%. 뚜렷한 뭐 악재가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단 뭐 요새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많이 떨어졌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악재라면 많이 오른 게 악재죠. 뭐 에코프로가 지금 뭐 특별히 문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악재라면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예. 근데 이제 오늘 그런 데 대한 부담감으로 예,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가장 대장주가 빠지니까 다 같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 다른 기업들까지 다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삼성 SDI 빼고는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인공지능, 챗봇, AI도 요새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오르기도 올랐었죠.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삼성은 좋았는데 하이닉스가 부진했고 참 인터넷 주들은 정말 안 가긴 안 갑니다. 남들 오를 때도 안 가고 내리면 내린다고 빠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또 소부장은 좀 안 좋았어요. 예, 소부장 기업들은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단 레이커 머티리얼즈는 이건 좀 너무 좀 오버 같긴 해요. 제 생각엔 너무 좀 주가가 왜 이렇게 세죠?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은데. 그리고 웹툰 PCB 업종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TLB가 오늘 좀 빠졌네요. 그리고 엔터주들이 요즘에 갑자기 바뀐 게 하이브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하이브 다 회복됐어요. 대단하죠. 하이브의 질주가 아무튼 SM이 원래 대장인데 SM 힘이 없어졌죠. 예. 그 빈자리를 하이브가 지금 메꾸면서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 정도 해드리고, 아무튼 오늘은 시장에 그 너무나 강했던 2차 전지 기업들이 폭락을 하면서 다른 이 못 올랐던 기업으로 순환매가 돌았다. 그래서 좀 소외받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오늘 기분 좋은 하루고, 근데 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 나쁘죠,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예,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어요. 언젠간 하락 옵니다. 근데 그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2차 전지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직도 밸류가 괜찮고 성장한다면 그거 가져가시는 거고,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밸류가 좀 비싸다, 그럼 적절히 정리하시는 거고, 그건 이제 각자 판단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꼭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중에서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어떤 게 좋아지는지 공부해 보면 그런 거 이제 기회를 포착할 시기가 또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정을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당분간은 이 순환매가 돌겠죠. 그래서 계속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장, 이러면 증시는 계속 단단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50분 정도 했네요. 예, 그래도 오늘 고생하셨고, 저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리고 저기 오늘 강연에 초대해 주신 분들 제가 다시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지금 구독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예,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